체인 룰이라고 연쇄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하강법하고 이게 지금 머신 러닝에 있어서 오차를 줄여서 답을 찾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예요. 사실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하려다 보면 좀 귀찮고 또 이제 경우의 수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개수가 좀 많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한번 보통 지난번 모델링 할 때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이 펜은 다 어디로 달아놨게 있구나. 우리가 지난번에 뭘 했었냐면은 그 다음 값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 값에다가 그 기울기에다가 스텝 사이즈를 곱했었거든요. 이거하고 이걸 비교해 보시면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같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값은 그 전 값에다가 델타 값을 조정을 해갖고 한 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러면은 이 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냥 미분에서 델타 C를 줬던 거하고 완전히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구나. 다만 이 델타 T를 우리가 조정을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 했었죠. 마찬가지로 학습 속도도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지만 귀찮겠죠. 응? 조금씩 조정을 하니까. 똑같은 개념이고 이것도 보게 되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은 여기 2라고 해서 표기가 좀 다른데 이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이 미분에 대한 개념을 아마 모르고서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똑같은 건데 그렇게 되면 내가 봤을 때는 여기를 미세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좀 뭐랄까 표기를 좀 비슷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뭐 그거 따질 건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뒤에 걸 조정한다는 거지. 앞에 거 값을 가지고 뒤에 걸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미분이라고 하는 걸 쓰고 스텝 사이즈를 쓴다는 건 똑같은데 다만 여기서 차이는 마이너스 값을 넣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수렴하기 위해서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그러면은 얘들을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뒤에 여기서 보니까 이 에타라고 하는 건 있고 나머지 색깔이 있는 것들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그 전체 에러에 대해서 이 웨이트 내가 조정하고자 하는 가중치를 가지고 미분을 하는 것이 이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값을 일일이 여기서 지난번에 보면 함수 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했을 때 DCDT 그런 것처럼 대입해서 값을 여기다 넣으면은 그전 값을 알고 우리가 다 이거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값을 우리가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뭐 이걸 S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E라고 하기도 하고 뭐 로스 펑션, 코스트 펑션 사람들이 많이 써요. 근데 제가 이런 저런 문헌을 이렇게 따오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게 지금 약간 바뀌는데 왜냐면 제가 또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일을 하려다 보니까 이 시간이 걸려요. 어쨌든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지금 결국은 내가 이 아웃풋으로 관찰한 데이터하고 내가 계산한 거하고의 두 개의 차이인 거죠. 차이입니다. 그래서 차이의 자성의 이제 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그것을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가중치로 미분했던 값을 여기에 있는 걸 구해야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연쇄 법칙으로 하게 된 O가 됐던 뭐 W가 됐던 상관이 없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그 안에 연관이 있는 건 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냥 덜렁 끝에만 하게 되면은 좀 이거지만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웃풋이라고 하는 이런 것 자체가 또 나름대로 이게 A라는 게 액티베이션 펑션인데 액티베이션 펑션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좀 지금은 다 거두절미하고 요 똑같은 것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도 있지만 이 두 개가 얘가 다시 초록색이 두 개로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로 분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요것이 2가 이렇게 표현이 되면 얘들을 5로
미분을 했을 땐 2가 앞으로 나오고 얘는 없어지는 거고 얘는 2가 1이 되겠죠. 1이 되고 안에서 보게 되면 얘는 없어지고 1이니까 그냥 이렇게 미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다 꼽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꼽아 넣었죠? 네, 꼽아 넣습니다.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W라고 하는 걸 미분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상수니까 없어지는 거고 지금 요 시그마는 무시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얘에 대한 이거니까 X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가 여기 나왔습니다. 그렇죠? 얘가 얘예요. 그 다음에 여기 O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액티베이션 펑션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초록색처럼 되지만 제가 밑에 하나 더 적어놨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 fx를 표현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얘가 5라고 하는 함수잖아요. 5. 월 오리지널 함수고 1 빼기 5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녹색인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녹색, 파란색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이 델타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런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것이 요렇게 그레디언트를 조정한다. 그레디언트가 가지고 그것을 하강시킨다. 요런 에타라고 하는 건 러닝 레이트, 합숙 속도 가지고 한다. 그리고 이것을 단계 한 것을 이것을 체인 룰이라고 쓴다. 이것이 전부 다예요. 지금 딥러닝에.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것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제 또 했지만 여러분들도 손으로 해보는 게 날 강추합니다. 강추. 그래서 이 부분 백프로포게이션과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대해서 내가 아주 시험 문제 내고 싶어요. 아예 난 공개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연습을 충분히 해서 시험 문제 100점을 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은 우리가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아까 액티베이션 펑션 바로 전에 나왔던 건 O라고 하는 거 가지고 액티베이션 펑션 해가지고 지금 그 뒤에 값이 이제 함수가 나오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부터 얘기를 할까요? 액티베이션 펑션 금방 썼던 것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시그모이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그 우리가 머신 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 또 AI를 하는 사람들하고의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알고 대화하는 거 모르고 대화하는 거 사실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대화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차이가 나는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가 그럴 때 그런 차이를 없애버리는 거죠. 로지스틱 펑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시그모이드는 약간 뭐 이제 시그마도 아니고 뭐 어떤 그 나름대로의 이런 S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형이 한 개 더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니까 이거 지금 내가 뭘 잘못해서 그림이 깨졌네. 여기 지금 사실은 오마이갓 이게 지금 여기에 한 번 더 왔네요. 그림이 깨졌는데 이게 봐라. 여기로 이사를 왔거든요. 여기로 이사를 왔는데 잘 보시면 이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이게 0에서 1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다음에 텐전트 H, 10H 뭐 하이퍼볼릭 탄젠트라고 해서 이제 탄젠트의 역함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갑니다. 무슨 소리냐? 이게 x축이에요. 그죠? x축이고 이게 y축입니다. 이 y축의 값은 제일 작으면 여기서는 0, 제일 크면 1. 그쵸? 끝입니다. 여기가 제일 작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러니까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x 값을 우리가 이제 아까 인풋이 x잖아요. x에다가 뭐 이제 곱해갖고 이제 우리가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는데 그 값을 지금 여기 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x 값이 별의별 값이 다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하게 되면은 이게 컴퓨터가 이제 아주 널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나름대로의 제한을 좀 걸어버려요. 제한을 걸어서 난 0에서 1상에만 쓸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약간 퍼센트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걔의 1이면 100%를 주고 0이면 0%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를 주는 방법은 나중에 에러를 해가지고 너무 얘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냥 점수를 그냥 빵점을 줘버려서 얘는 이제 못 쓰겠어 이렇게 되는 거고 1점을 주면 얘는 100% 다 쓰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수를 매기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평가하는 거예요.
입력 자료가 중요하거나 아니면 100% 쓰자. 응? 입력 자료가 이상하다. 아이 버리자. 아니 한 50%만 쓰자. 0.5. 그래서 가중치를 주는 그런 택이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다음 단계 값을 전달할 거야 말 거야. 1을 곱하게 되면은 그냥 주는 거고 0을 곱하게 되면 안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대신 0.5 곱하게 되면 반 잘라서 주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조정하거나 생략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너무 값들이 심하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인풋에 대해서는 이상한 인풋은 없애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활성함수, 액티베이션 펑션 가지고 입력값의 범위를 조정, 인풋을 조정해서 이 결과값이 너무 널뛰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한 것들은 제거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약간 좀 뭐랄까 이상한 그 통계를 하다 보면 아웃라이어라고 해서 이상치들이 있잖아요. 걔들은 날려버린다. 뭐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맞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값이 나올 수도 사실은 있거든요. 있어요. 가능한데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보면 이 정상적인 범위에 있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x 값을 줘요. 그래서 웨이트하고 바이어스를 지금 현재 우리 W하고 B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걔들을 계산을 합니다. 그럼 이 자체 값이 하나의 그 값이 되고 이것이 여기에 이제 F의 액티베이션 펑션의 값이 돼요. 여기에 X축 값이 돼요. X축 값이. 그래서 그래갖고 계산하게 되면 0과 1 사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 쓰게 됩니다. 쓰는 건 이제 차차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여기 탄H 그림은 앞장에 갔으니까 내가 이제 아마 이 슬라이드 서로 카피하고 뭐 페이스트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되는 것 같아요. 시그모이드는 그렇고 탄H는 앞에 있고 렐루는 rectified linear unit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안 들어보고 나서는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전공이 다른 사람들이 BOD, COD 얘기하면 모르듯이 우리들 렐류 그러면 뭐 이게 뭐야 그랬는데 렐류는 별거 아닙니다. 이게 0과 1 사이입니다. 0과 x라고 그래요. 이 0보다 작으면 전부 0이 되는 거고요. x 값이. 0과 1 사이 있으면 그다음에 그 값을 양수인 경우에는 다 인정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여기서 보니까 다양하게 스텝 펑션이라고 해서 이럴 땐 0, 여기선 1. 아까는 지금 렐루 같은 거 여기 이렇게 나갔는데 소프트 플러스라는 값은 이런 값을 써갖고 쓰고요. 가우시안은 이렇게 가우스 펑션이 약간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기분포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 외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이 각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뭘로 쓸 것인가를 자기들 함수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양반들이 결정을 해놔서 안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이런 것들이 쓰여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유저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크게 신경 쓸 게 없죠. 우리가 개발자면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조정하느냐, 옵티마이즈 하느냐, 아니면 러닝 하느냐, 아니면 W와 B를 결정하느냐가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어떤 그 중량, 체중과 키가 있을 때 어떤 세 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쳐보자. 그랬을 때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이 직선 같은 거로 한번 그어보자. 봤을 때 이렇게 한번 처음에 인터셉트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 0으로 이제 놓겠다. 여기 0이죠. 0으로 놨을 때 한번 우리가 여기서 에러라는 게 뭐냐? 이 직선과 이 데이터와의 어떤 차이가 오차이잖아요. 그래서 오차의 자승의 합을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것이 어떤 그 타겟, 로스 펑션, 코스트 펑션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거 가지고 뭔가 미분을 하거나 하는 함수로 썼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전부 이 오차의 자승을 더해서 했더니 3.1이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을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셉트 0일 때. 그렇죠?
근데 얘 인터셉트가 0일 때도 있고 0부터 1, 2, 3, 4 이렇게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니 뭐 0.1, 0.1 올라갔을 때 여기는 보니까 0.2 정도 되겠네. 0.2 정도 되겠네. 0.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갔네요. 하나, 둘, 셋, 넷. 그랬을 때 지금 이제 0일 때는 에러가 이만큼 나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조금 올렸더니 그때는 에러가 요거 좀 줄어들었고 다시 올렸더니 좀 더 줄어들었고 다시 올렸더니 좀 더 줄어들었고 더 올라갔더니 다시 늘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서 이 오차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게 뭐였던가? 얘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무식하게 해보면서 할 수도 있지만 이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위로 갈 수도 있지만 아래로 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컴퓨터니까 이제 길이 계산하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거에서 이런 함수가 있다면 여기가 나름대로 미분값이 0이 된다고 하는 걸 알잖아요. 요 지점이. 최소한 극값이라고 하는 걸 찾으면 우리는 바로 미분을 이용해서 여기가 지금 기울기가 0이니까 기울기 0인 지점에 대해서 하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2였고 이게 이게 W였다면 DW가 0인 지점. Y 있고 X라고 하더라도 DY, DX가 0인 지점. 그건 이런 지점과 이런 거꾸로 됐을 때 이런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최소가 되거나 최대가 되거나. 근데 현재는 얘가 양수니까 우리가 이런 그래프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식하게 하나씩 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미분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미분을 쓰자는 걸 바로 찾으니까. 그죠? 그런 방법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 개를 더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차 제곱의 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관측치죠. 이게 이제 계산치죠. 예측치. 그죠? 예측치고 여기가 실측치고. 실측과 예측의 차이의 자승의 합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S라고 했지만 아까 금방 얘기한 2하고 똑같은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사람하고 책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다 보면 이제 이게 베껴 왔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내가 조시 스타머의 유튜브를 보고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거를 유튜브를 내가 틀어줄 수 있지만 이걸 동영상을 또 내가 녹화를 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내가 유튜브 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굉장히 영어도 쉽고 내용도 굉장히 쉽게 잘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터셉트라고 하는 게 인터셉트는 절편입니다. 절편이니까 여기가 이제 인터셉트가 되겠죠. A가 되고 이것이 B가 되겠죠. 절편이 지금 슬로프가 내가 하나는 A고 하나는 B다 이렇게 안에 가로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X 여기 매스가 X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렇죠? 이 전체가 지금 이 통째로가 Y가 되는 거지만 이게 지금 X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Y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X를 질량, 체중, Y를 신장, 키, Y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요 A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자. 이게 금방 아까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웨이트, 그죠? 웨이트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웨이트에 대해서 얘가 0인 극값이 되는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아래에서 지금 시그마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를 더했습니다. 더했어요. 더했고 그때 그 X 여기 매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하나 0.5, 2.3, 2.9니까 여기서 0.5, 2.3, 2.9 X 값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절편 지금 A에 대한 얘기니까 A를 얘기를 하면은 A는 지금 A는 0, 0,
0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재로서 지금 B는 그냥 0.64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 B 0.64 다 똑같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Y 값이 뭐냐? 하나 1.49, 1.99, 3.2잖아요. 그렇죠? 1.49, 1.99, 3.2.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대로 탁탁탁탁 그냥 이게 맞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계산했어. 계산하면 얘 값을 툭 나오면 이게 오케이. 마이너스 5.7 나왔네.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걸 조정을 해갖고, 지금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아까 우리가 이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쵸? 여기서는 E는 S랑 똑같고, 여기서 W는 A랑 똑같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렇게 하면 DSDA, 뭐 이것이 이제 DW라고 하는 것처럼, 유사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에타가 뭐였습니까? 에타가 0.1. 그렇고, 요 지금 마이너스 5.7이 요 값이고, 거기다 앞에 마이너스를 우리가 곱했죠. 우리 애초에 인터셉트를 뭐라고 그랬죠? 0이라고 했잖아. 그치? 0이었잖아. 0,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0이었는데, 그 다음에 조정을 했더니 0.57. 약간 올린 거지. 그쵸? 0.57로 올라갔네. 올라가면 얘를 똑같은 과정을 한 번 더 반복을 하게 됩니다. 반복을 해서 계산하게 된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3이 나오고, 그것을 마이너스 2.3에 대해서 에타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하고, 얘는 지금 0이 되면 안 되죠. 지금 올드 밸류가 아니라 그 전 값이 0.57이 되겠죠. 0.57. 0.57 가지고 하게 되면은 0.8이 나오고 0.89가 나오고 중에서 나중에 0.95까지 나오게 된다. 반복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요것이 되는지를 한번 내가 여러분들하고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엑셀 파일을 드렸어요.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한번 했는데 지금 내가 드리는 엑셀 파일은 A와 B를 같이 한번 해서 과연 그것이 진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그러니까 올드가 그 U는 올드의 에타의 나름대로 그 1차 미분 값이니까 그 다음 값을 더해서 이것을 계속 반쪽으로 반복했을 때 이것이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해서 이것이 내가 솔루션을 낼 수 있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거 농담인데 이런 거 저기 할 때 농담하면 안 되지만 그 빌 게이츠가 제일 싫어하던 옆집 친구가 하나 있었대요. 걔 이름이 탐이었대요. 그래서 걔가 그 윈도우스 이거 할 때 윈도우스 탐작기를 만들었다. 그죠? 네, 아주 친구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썰렁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지금 이쪽으로 한번 가져볼게요. 이렇게 가져볼게요. 예, 지금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거를 지금 했는데 그 파일 있죠? 네? 파일이 여러분 열시면 지금 보니까 내가 어떤 신장과 체중과 신장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거는 이 fx라고 하는 값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인터셉트하고 예측값이 되는 겁니다. B3하고 B3가 어디 있나요? B3가 여기 있죠. B8이 지금 여기 있네요. 처음에 B8, B3는 얘네. B8 0으로 처음에 했죠. 그죠? 요 지금 B8이라고 하는 것은요. 달러라고 하는 건 고정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 고정시키는 방법은 그냥 B8을 셀을 누르고 F4를 누르면 바로 달러 붙어요. 아니면 달러 그냥 직접 써 넣으셔도 되고 앞에 달러가 있으면 B라고 하는 그 칸을 고정시키는 거고 뒤에만 달러 붙었으면 이 팔 쪽에 어떤 그 라인 팔만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나는 요 인터셉트하고 슬로프로 고정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A3 요즘 그 매스의 함수죠. 그래서 결정이 딱딱딱 됐고 걔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빼기에서 자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전체적으로 그걸 더하게 되면 1.06이 되는 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또 자성을 시킨 값이 이렇게 지금 되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DSDA를 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DSDA가 있습니다. 요 식입니다. 요 식이 지금 2와 마이너스 1의 그 측정치와 인터셉트와 슬로프와 매스를 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식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식을 써놨죠. 그렇죠? 여기 식이 쭈르륵 써 있습니다. 쭉 써 있는데 이걸 이제 나중에 따라가서 한번 이해하려고 예를 써보세요. 그대로 이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써놓은 거고요. B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 엑셀이 뭐 지금 뭐 이 AI가 나오고 뭐 파이썬이 나와서 뭐 별로인 것 같지만 굉장히 막강한 프로그램. 그 안에 써먹을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간단한 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쭉 합니다. 에타는 0.01로 줬죠. 이거 내가. 그래서 S 올드라고 하는 값이 처음에 요건데 요 값인데 자승 값인데 0.64가 나온 거고요. 여기 말을 카운트인데 5가 두 번 들어갔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계산을 하고 한 번 계산했죠. 한 번 계산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두 번, 세 번, 네 번 계산을 쭉 했어요. 근데 이걸 내가 심지어 몇 번까지 해봤냐면 200번까지 해봤어요. 더 할 수 있습니다. 더 할 수 있는데 200번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이제 나름대로 값들이 이렇게 변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나머지 과정은 얘들은 그대로 그저 거 받아서 툭툭툭툭 가는 거니까 엑셀이 200개 아니라 뭐 2000개도 할 수가 있죠. 근데 물론 엑셀이 자기 감당할 수 있는 메모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끝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